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조직 문화라는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조직 문화, 이게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조직 문화가 대체 뭐고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클랜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. 아, 클랜 문화, 네, 흥미로운 유형이죠. 네, 뭐랄까, 조직 문화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회사의 성격 같은 거잖아요. 다 같이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, 뭐 행동 반식 같은 거요. 그렇죠. 일종의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. 근데 이게 직원 만족도나 유지율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죠. 내 자료 보니까 2019년 글래스도어 조사에서는 무려 77%의 구직자가 지원 전에 회사 문화를 꼭 본다고 하고요. 77%나요? 와, 네. 그리고 절반 이상은 연봉보다 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대요. 아, 정말요?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. 그리고 2022년 EY 조사에서는 직원 92%가 이 문화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와,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죠. 그럼요.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, 정말. 자, 그래서 클랜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? 그 전에 잠깐 이 조직 문화를 나누는 틀이 있잖아요. 여러분 자료에도 있었는데 미시간 대학의 로버트 퀸이랑 킴 카메론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이요. 네네. 그 유명한 틀이죠. 클랜, 에도오크라시, 시장, 위계 문화. 맞아요.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클랜 문화에 집중해 보는 거죠. 이게 좀 사람 중심적인 문화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4가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또 재밌어요. 2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내부 지향적이냐, 외부 지향적이냐. 다른 하나는 유연하냐, 아니면 안정을 추구하냐. 이 두 축으로 나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클랜 문화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? 클랜 문화는 내부 지향, 그리고 유연성, 이 2가지 특징을 강하게 갖는 문화입니다. 아하, 내부 사람들을 챙기면서도 변화에 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군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흔히들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. 네, 자료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뭐랄까,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도 엄청 강조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보통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서 뭐 경영진하고 직원들 사이의 벽도 좀 낮추려고 하고 멘토링 같은 것도 장려하는 편이고요.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. 그럼 장점은 확실하겠네요. 직원들 만족도나 몰입도 같은 거요. 네,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. 직원들이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고객 경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또 유연성이 높으니까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고요. 근데 모든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. 단점도 있겠죠. 물론이죠. 여러분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회사가 이제 커지면 좀 문제예요. 초기에 그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. 규모가 커지면 좀 힘들겠네요. 네, 그리고 너무 수평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방향성이 모호해지거나 의사결정이 좀 느려질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. 그렇군요.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. 실제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? 네, 자료에 언급된 하이얼로지라는 회사가 좋은 예시 같아요. HR 기술 회사인데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원격 근무가 많은데도 클랜 문화를 잘 유지했다고요? 네, 거기는 공감이랑 소통을 조직 문화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해요. 심지어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바꿔서 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대요. 서로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요. 와, 직무 교환 프로그램이요? 신선한데요. 그게 바로 클랜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겠네요? 그렇죠. 딱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만약 우리 조직에 이런 클랜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 하면 역시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. 듣는 거요? 직원들 말에 귀 기울이는 거 말씀이시죠? 네, 직원들한테 직접 피드백을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. 그냥 듣기만 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.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군요. 네,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문화 유형에 가까운지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. 우리 강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뭐 채용 마케팅이나 핵심 가치 같은 데 반영할 수도 있고요. 자, 오늘 이렇게 조직 문화, 특히 클랜 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정리해보면 조직 문화가 단순히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성과랑 직원 경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. 그렇죠. 그리고 클랩 문화는 그중에서도
특히 사람과 협업에 초점을 맞춘 아주 독특하고 또 강력한 모델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. 네.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 문화에 가까울지 한번 이 기회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. 오늘 4가지 유형을 살펴봤지만 현실에서는 꼭 하나로만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클랜 문화의 그 협업적인 분위기랑 시장 문화의 성과 중심적인 특징을 의도적으로 좀 섞어서 하이브리드 문화 같은 걸 만드는 건 어떨까?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. 오, 하이브리드 문화요? 흥미로운데요?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혼합된 문화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, 반대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죠.